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감각 동사 정리하면서 어떤 동사들은 상태 동사로만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동사들은 동작 동사로만 쓰이기도 하고 또 다른 동사들은 상태와 동작으로 동시에 쓰이기 때문에 그 용법을 구분해야 된다 라고 정리했던 부분 살짝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상태 동사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상태 동사는 절대로 진행 시제로는 쓸 수 없다라는 문법 원칙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우선 예문 보시면요. 비동사와 합쳐져서 스멜이 눈에 띄죠. 감각동사라고 배웠던 그 스멜입니다. 그런데 두 문장 읽어보면요. 하나는 She's smelling the flowers. flowers라는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She is smelling good. 그 good한 냄새가 나는 존재가 바로 그녀라는 주격 보어, adjective를 데리고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거는 action verb인 반면 두 번째 거는 non-action verb예요. 자, 이렇게 action verb가 아닌 non-action verb로 쓰인 sensory verb를 우리가 state verb라고 한다. non-action이니까 당연히 state verb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문법 여기서 들어갑니다. state verb로 쓰인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로는 쓸 수가 없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state verb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진행 시제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드실 거예요. 자, 궁금하니까 한번 들여다볼게요. state verb는 뭘 나타내느냐? The way things are. 사물들이 존재하는 그대로의 그 방식을 나타냅니다. 즉, 사물들이 그냥 어떤 상태인지 상태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생각, opinion, 견해, possession, 소유, preference,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perception,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영어에만 존재하는 그런 문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약간 감을 잡으시는데 여러 번의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action verb가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보시고 나면 약간 구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ction verb는 뭐냐면 things that happen 입니다. 일어나는 일들. 쉽게 말해서 뭔가 과정이 존재하고 행동이고 이벤트가 일어나고 어떤 액션이 취해진다면 그것은 action verb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솔?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한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state verb는요. 불변입니다. 불변. 잘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action verb는요.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변이라고 하죠. 자, 가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stand라는 단어. 서 있다. I am standing. 그렇지만 1초 후에 바로 의자에 앉으면서 I am sitting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변이라면 진행 시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I stand out because I'm so tall. 내가 굉장히 키가 커서 나는 항상 눈에 띄어. 두드러져 보여. 라는 의미의 stand를 사용했다면 이때는 불변의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stand라 하더라도 I am standing out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 안 되셔도요, 다음 예문들을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약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만큼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 verbs의 그 첫 번째, thoughts and opinions, 즉 생각과 견해를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먼저 예를 보시면요. believe, understand, think, agree, disagree, agree의 반대말이죠. approve, disapprove. 자, 이런 아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의 견해나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아이들이 일회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가 1초, 2초 안에 갑자기 바뀐다든지 변화무쌍하다든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state verb일 수밖에 없겠죠. 예를 한번 보시면요. 간단한 예인데요. I am understanding you.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한국말로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를 했다가 1초 후에 갑자기 근데 너 이해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물론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해를 라는 것을 한번 했으면 이해한다라고 끝나는 거지 그 상태가 갑자기 변화한다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는요. 진행 시제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expect that you're exhausted. 내가 생각하기에 얘는 어떤 생각이 들어라는 동사겠죠. expect, 어떠한 생각이 들어. 네가 exhausted,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때의 expect는 하나의 opinion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I am expecting that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 am expecting 하고 바로 나와줬네요. 진행 시제로 사용된 expect입니다. 즉, expect라는 단어는 이렇게 진행 시제도 되고 진행 시제 아닌 것도 되는 걸 보니까 견해로도 쓰이지만 즉 견해인 state verb로도 쓰이지만 state verb가 아닌 action verb로도 쓰일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action, 어떤 action의 verb로 쓰인 걸까? 한번 예문 마저 보겠습니다. I'm expecting somebody in 10 minutes. 나는 10분 이내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가 10분 이내에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를 기다린다 라는 wait의 의미로 쓰인 동사거든요. 기다리는 동작,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기다리다가도 그 사람이 도착하기만 하면 멈출 수 있고, 즉 이벤트성이라는 거죠. 자, 이벤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1회, 2회를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다리다가도 기다림이 멈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ction verb가 되겠습니다. 자, action verb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는 state verb입니다. state verb의 그 두 번째, 바로 소유 관계를 나타내주는 동사들인데요. 얘 보시면요. belong, this book belongs to me. 이거 내 거야 할 때 그 belong이죠. have, own도 역시 have라는 뜻이죠. ownership, 소유 관계 보이시죠? possess, 당연히 소유하다라는 뜻이고요. include, this box includes 2 small containers.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include, 포함한다. contain, 똑같은 말이고요. 자, 예를 보시면요. I am having a car.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차의 소유주입니다. 1초 후에 소유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2초 후에 소유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행 시제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그게 내 거면요. 팔지 않는 한 파는 시점이 올 때까지는 그게 한번 내 거면 계속 내 거라는 불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state verb라는 거죠. 따라서 state verb는 진행 시제로 쓸 수 없습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 have 한번 볼게요. I have work to do. 나 할 일이 있어. 야, 우리 나가서 놀자. 친구가 꼬십니다. 근데 I have work to do. 할 일이 있어. 이때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have. 당연히 I am having work to do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state verb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am having dinner right now. 자, 이때 have는요. 갖는다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같은 have 동사이지만 갖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먹고 있다라는 의미의 동작이 쓰인 거기 때문에 action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밥 그릇이 비는 순간 그것이 끝나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밥을 먹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action verb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이 action verb는 진행 시제로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right now, action in progress가 되겠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시제를 써준 거고요. 이해되시죠? state verb의 그 세 번째 종류, preference를 나타내주는 동사들입니다. verbs that express desire, 얼마나 그걸 원하고, preference,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동사들인데요. 보시면 want, need, 원한다, 필요하다, 꼭 원해. 그런 의미의 desire를 나타내는 동사들이고요. like, dislike, like의 반대말인 hate도 보이네요. 또 like와 비슷한 말인 love도 보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 한번 좋아하는 오빠 떠올려 볼까요? 그 사람이 엄청 좋아. 그런데 갑자기 1초 있다가 그 사람이 엄청 싫어지거나 이렇게 변화무쌍해질 수 없죠. 한번 감정이 좋으면 계속 좋다가 어떤 계기가 일어날 때까지, 엄청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되는 감정이거든요. 불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state verb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되시죠? 예문 Are you needing help? Do you need help? 이게 자연스럽지? Are you needing help?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틀린 문장은 쓰시면 안 됩니다. love 들어간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love my mom. 난 우리 엄마 엄청 사랑해. 애증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우리 엄마 싫은데 그래서 감이 잘 안 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감정, 쉽게 변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I am loving my mom은 틀려요. 왜? 1, 2초 후에 그 감정이 갑자기 변할 수 없는 성격의 state verb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가끔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이 그런데 love를 진행형으로 쓰던데요 하고 귀가 밝으신 분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문장이 나왔었냐면요. 맥도날드에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쯤 됐을까요? 그때부터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I'm loving it, McDonald.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애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광고에서 나온 캐치프레이즈, I'm loving it. 도대체 그럼 원어민들은 이 틀린 문법적인 문장을 왜 캐치프레이즈로 썼을까요? 걔네들의 언어거든요.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창조적으로 그냥 사용을 한 건데요. 요즘 가끔 대화에서도 들리곤 합니다. 이건 제가 들은 예인데요. I love your new hair. 난 네 new hair가 진짜 마음에 든다. 자, 하나의 견해이고 좋은 감정이고 preference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주는 게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떻게 말하기도 하냐? I'm loving your new hair. 처음엔 좀 적응 안 됐는데 점점 네 헤어가 좋아지고 있어. 이런 의미로 창조적으로 문법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언어는 계속 변하잖아요. 한국말도 변하듯이 영어는 특히나 굉장히 쓰는 사람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요.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감정의 state verb로 쓰인 preference를 나타내는 동사가 진행형으로 쓰였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preference, state verb이고 state verb는 진행 시제로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state verb의 마지막 무리 perception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자, perception이 뭐냐면요. 뇌에서 신호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는 것, 인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percep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perception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모두 다 state verb로 사용한다는 뜻인데 그 예가 뭔지 한번 볼까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appear, seem, resemble, 누구누구를 닮았다, 다 눈으로 받아들인 신호를 통해서 아, 누구 닮아 보인다 라고 판단한 거죠. weigh, 무게를 달아보니 어느 정도 되다. hear, 듣고, smell, taste, look, and feel. 여기까지 오감 동사가 지금 우리가 배운 sensory 동사가 들어가 있고요. 어떠한 감각이 느껴진다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recognize, 인식한다. know, 안다. 안다 모른다. 하나의 인식인 거죠. involve, 어떠한 관련이 있다. relate, depend, 뭐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인식에 의한 두뇌를 사용해서 인식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모든 동사들은 전부 state verb구나. 굉장히 지금 스펙트럼이 넓게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요.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문 간단한 거 한번 보면요. I am knowing him 할 수 없다는 거죠. I know him이면 know him이지. I am knowing him 나는 걔를 알아가는 단계야. 한국말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알면 아는 거고 영어로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아가는 단계라는 건 없습니다. 인지를 했나 안 했나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state verb인 know는 진행 시제로 써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weigh 들어간 문장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I am weighing the meat. 나는 그 고기의 무게를 지금 달고 있어. 목적어가 나왔고요. 무게를 다는 행동 자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action입니다. 따라서 action verb를 진행 시제로 쓴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the meat weighs 2 pounds. 이번에 weigh는요. 주어가 2파운드 나간다라는 어떤 관계, 주어와 주격 보어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state verb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쓴 것처럼 진행 시제로 is weighing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4가지 종류로 state verb를 우리가 구분을 해봤어요. 그런데 비동사, 요게 상태를 나타내는 걸까요? 동작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예문 먼저 보실게요. She's blonde. 걔 금발이다? 자, 이거 맞다고 되어 있고요. She's being blonde.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발로 태어난 사람은요. 염색을 하더라도 뿌리가 다시 금발로 나오겠죠. 영원 불변의 어떤 성격인 거예요. 나는 흑발이야? 흑발인 사람은 늙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면 몰라도 어쨌거나 흑발인 거죠. 잘 변하지 않는 성격이므로 아, state verb겠구나. 따라서 두 번째 것처럼 is, ing 하고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She is rude. 걔는 애가 무례해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인 거죠. 사람의 성질이 잘 변하나요? 본성 이런 거 잘 변하지 않죠. 따라서 현재형으로 쓴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is being rude 해놓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걔는 원래 무례한 애가 아니야. 그런데 오늘따라 특히 너한테만 무례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즉,
천성이 불변하는 그런 무례함이 아니라 오늘 잠깐 가변하는 성격의 무례함이라는 거죠. 오늘만 그런 방식으로 특이하게 행동하고 있을 경우 is being adjective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문법성 판단해보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들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I am not hearing you well. 자, hear, 인식이죠. perception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 시제로 쓸 수 없다. 틀렸고요. 두 번째 문장. I'll be hearing your excuses after this phone call. 자, 엄마랑 막 얘기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변명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였고요. 엄마가 전화를 급한 전화인가 봐요. 받으시면서 이 전화 끝나고 네 변명 들을 테니까 딱 대기하고 있어. 자, 듣겠다라는 액션입니다. 따라서 ing 폼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예문. I'm seeing my lawye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내 변호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어. 이때 C는요. 만난다라는 뜻을 가진 action verb입니다. 따라서 비동사의 ing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I am seeing the portrait. 나는 그 초상화를 보고 있어. 만일에 이게요. 재밌게 look라는 동사를 썼다 쳐봅시다. I am looking at the portrait.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look라는 동사 자체가 보다, 보는 액션을 취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action verb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C는요. action verb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만나다일 뜻일 때는 액션인데 보다, 쳐다봐서, 봐서 눈을 이용하던 perceive with your eyes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절대로 perception이기 때문에 state verb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시험 문제에 낸 거고요. 시험 문제가 아니라 practice 문장에 낸 거고요. 따라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He's looking happy. 자, 뭐뭐인 것처럼 보여. 이거 perception을 나타내는 뭐뭐 한 것처럼 보이다. 얘랑은 틀리죠? 뭐뭐를 쳐다보다라는 액션으로 쓰인 게 아니라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로 쓰였기 때문에 perception이고 perception은 state verb입니다. 따라서 ing로 쓸 수 없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 He is looking at the portrait. 걔가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는 동작 자체 액션이므로 진행 시제로 쓸 수 있다. 자, 요 네 문장에서 우리가 보다와 보이다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요, 눈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뇌에서 인식한다 라는 perception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rception은 우리가 state verb로 간주합니다. 그런데요, 보는 거는요, 의지를 갖고 바라보는 action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action verb인 거죠. 보는 거와 보이는 거의 차이.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내 변호사를 봐. 내가 보러 가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통한 액션이고요. 나는 초상화가 눈에 보여. 초상화를 보고 있어. 눈에 초상화가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진행 시제로 쓸 수 없다는 거겠죠. 그 다음 그 사람은 해피해 보여.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이 해피해 보인다고 인식한 겁니다. perception이고요. state verb고요. 다음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그게 하필 초상한 거죠. 즉 쳐다보는데 의지를 갖고 자세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진행 시제로 쓸 수 있다. 같은 보다라는 동사인데 이렇게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state verb 한번 정리해 봤고요.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를 구분하는 것이 진행 시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